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멘토 권프로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월급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잡이다, 쓰리잡이다, N잡이다, N잡러라고 유행을 하잖아요. 같은 형태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본업과 다른 일을 통해서 하는 만큼 위험 부담이 크고요.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1인 창업, 1인 지식 창업이라고 하잖아요. 부업, 투잡 중에서도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업이나 투잡을 선택할 때 사실 모든 부업, 투잡 아이템들을 다 해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는 분야 혹은 관심이 있는 분야를 선택해야만 할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집중 공략하는 것이 좋아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그럼 좋아하고 소질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디지털 그로잉이라는 관련 사업을 하거나 디지털 그로잉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관련돼서 자세히 좀 뜨거든요. 사진 찍는 기술이 좋다면은 스냅 사진 작가 같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겠죠. 보통 부업으로 스냅 사진 작가들도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처럼 나에게 맞는 적성을 찾아서 도전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아이템 선정 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일반적인 저희가 먼저 너무 쉽게 접근하거나 단기간에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렇게 기대하는 건 금물입니다. 특히나 초비 자금이 없기 때문에 초비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본금이 적게 드는 소자본 창업이라도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수입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충분한 사전 조사와 시장 조사를 한 후에 차근차근히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경쟁업체 분석 및 타겟 공략층, 타겟 고객층을 선정을 통한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지면서요. 혼자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편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혼자보다는 협업이 낫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한 회사원은 저한테 상담 중에 스스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느낀 점은 월급쟁이로는 평생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다고 사업 세계에 쉽게 뛰어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겠죠. 그래서 저는 제2의 직업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다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된 직식 창업이라는 분야 덕분에 지금은 꽤나 만족스러운 부분의 수입을 얻고 있답니다. 지식 창업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 유튜버를 찍는 것도 지식 창업의 일종의 하나예요. 그리고 지식 창업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혹은 전자책 판매나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리스크가 크게 들지가 않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고 작성형 지식 창업이에요. 두 번째는 영상 제작형 지식 창업입니다. 둘 다 방법은 비슷하지만은 조금 달라요. 이 유튜브 같은 게 영상 제작형 지식 창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특징들이 있으니 아래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냐. 원고 작성형, 영상 제작형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것이 좋다고 꼭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둘 다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좋다고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다만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서 선택하셔라. 그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약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지식 창업, 원고 작성형을 추천드려요. 블로그를 통한 수익화, 혹은 오픈톡방 관리를 통한 수익화. 반면 카페나 블로그, 오픈톡방. 반면 말하거나 촬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라면은 영상 제작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영상 제작형 지식 창업이 수익률이 더 크긴 하거든요. 유튜브를 통한 수익화예요. 물론 처음에 누구나 어렵고 힘들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꾸준함이 영역이 제일 중요해요. 돈 되는 1인 창업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돈 되는 1인 창업이라고 하면은 우선 내가 가진 지식 혹은 경험을 컨텐츠화하는 거, 그걸 작업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나 노력 투자는 필요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차별화를 만드냐?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 교육자이다 라는 존재라면은 외국어 교육 관련 노하우를 담은 전자책들을 제작해서 판매한다거나 유튜버 채널을 개설해서
나의 지식을 경험, 공유한다거나 운영하면은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면요. 이게 리스크가 없는 사업의 시작이에요.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한 번에 대박을 쫓다가 쪽박 찬다고 해야 되나? 대박을 쫓다가 꾸준한 지속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보다 천천히 꾸준하게 성장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일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세상에 유익하고 수익화가 되고 우선 내가 좋아하고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 혹은 경험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어렵지가 않아요. 실제로 내가 가진 지식적인 부분은 경쟁 우위, 비교 우위라고 해서 남들보다 특이한 지식과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또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나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 노하우가 있나요? 많은 예비 사장님들이 온라인 쇼핑 구축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데 우선 먼저 온라인 쇼핑 똑같이 생각하시는데 다른 개념이에요. 먼저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자사몰이라 표현하는데 직접 프로그램을 배워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시간 투자 대비 효과 면에서는 후자가 훨씬 더 나아요. 다만 처음이라면은 개인 쇼핑몰보다는 오픈마켓을 이점을 추천드려요. 오픈마켓이란 뭐냐면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를 오픈마켓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미 검증된 상품군이 많고 판매율이 높고 수수료 부담도 적기 때문에 이후 경험치가 쌓이고 매출이 안정되게 된다면은 그때 자사몰을 개인 쇼핑몰을 만드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고 합리적입니다. 많은 지식들이 유튜버 상인 정보가 널려 있는데 아직도 자기 자사몰을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먼저부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투자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만의 사이트 아이템을 어떻게 찾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나만의 사용 아이템을 어떻게 찾나요? 컨텐츠가 있으니 바로 스마트스토어 관련 그런 내용들을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매출과 연결되기 때문에 쉬운 플랫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스마트스토어 플랫폼을 어떻게 이용해서 무자본 혹은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운 방법들이 아니고 내가 입는 상품들, 이미지랑 상세 페이지를 그냥 한두 번이라도 올려보는 거예요. 스마트스토어란 무엇인가요? 스마트스토어는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네이버 쇼핑이에요. 일반적으로 스마트스토어를 너무 대중화돼서 이제 많이 알려고 있죠. 스마트스토어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의 서비스인데 누구나 손쉽게 판매자가 될 수 있고 상품 등록, 배송 모든 업무를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배송 같은 경우도 배송 대행지라고 하죠. 배대지가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진행하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진입 장벽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율이 낮고 정산 주기가 짧다는 점 역시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거든요.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하고 처음에는 많은 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전업으로 하시기에는 좀 우연 부담이 있어요. 그런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대신 꾸준하게 하시면 많은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플랫폼이 하나고요. 보통 어떤 물건을 팔아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스토어의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수많은 업체들이, 판매자들이 이미 많은 분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경쟁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할 거예요. 내가 팔려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도 매력적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를 위해서 먼저 시장 조사를 경험해 보시고 시장 조사를 해서 공급자가 적은 시장, 가격 우위, 경쟁 우위, 비교 우위가 나오는 시장, 예를 들어서 만약 나는 신발을 팔고 싶은데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아무것도 안 신는다는 거예요. 너무 흔한 얘기거나 유행이 지났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포기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신이 팔려고 하는 상품이 내가 좋은 것만이 아니라 타인도 좋아하고 지인들도 좋아야 된다. 물건에 대한 수요층 조사를 한 후에 해당 타겟에 좋아할 만한 물건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택한 물건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통하느냐, 어디서 사입을 해야 되나 궁금하실 거예요. 어디서 사입을 하냐면은 동대문의 도매시장, 새벽시장에 같은 데서 직접 물건을 떼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처음 도전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사입 판매보다는 위탁 판매, 해외 구매 대행 방식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입 판매 자본금이 들잖아요. 그리고 재고 부담이 있지만은 위탁 판매는 말 그대로 주문이 들어오면 업체 측에서 발주를 넣어주는 대신 팔아주는 형식이에요. 재고 관리 부담도 없고 스토어 운영에 있어서는 가능하지만 마진율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스갯얘기로
뭐 이렇게 특정 업체를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뭐 도매하는 사이트를 소매국이라 표현하기도 하고요. 해외 구매 대행은 뭐 장점은 마진이 크지만은 배워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초기 자본금이 적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방식이면서 위탁 판매는 해외 구매 대행이 추후 판매량이 증가했을 때 사회 판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어떻게 보통 홍보를 할까요? 어떻게 보통 트랙백이라고 하나요? 트랙백을 많이 하는 거는 상품을 많이 올리면 자동적으로 트랙백이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는 SNS 광고가 있습니다. 인스타 마케팅, 스폰서 광고, 페이스북 페이지, 파워링크 광고 등 종류가 다양하니까 예산에 맞는 효율적인 광고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품을 많이 올리는 것 자체가 프로모션 광고가 되거든요. 뭐 이외에도 체험단 모집, 카페 바이럴 마케팅,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들이 있는데 온라인은 노출 이꼬로 홍보, 노출 이꼬로 객단가 곱하기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스마트스토어에 대한 창업 방법에 대해서 알려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두 가지 창업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보통 매출이라는 거는 노출 곱하기 객단가, 구매 전환율이죠. 구매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의 산출이 노출하면서 노출 대비 소득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뭐 차근차근히 알아가시길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 외에 다양한 정보들이 많지만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릴게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라도 댓글을 토통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세미나 항상 진행하고 있으니까 댓글창에서 세미나 링크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